좋습니다. 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우리 과학혁명과 계몽세상이라는 주제로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개념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과학혁명이랑 계몽세상이 어디쯤에 나오는 개념이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이 절대왕정입니다. 절대왕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중세의 봉건국가에서 근대 국민국가로 넘어가는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절대왕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절대왕정에서 국민국가로 넘어가는 과정에 일어나는 사건을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절대왕정,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국가, 딱 제목만 들어봐도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지 않더라도 둘이 많은 차이가 있는 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시스템이 어떻게 한 번에 슝 넘어가냐? 바로 넘어갈 수 없겠죠. 자,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지만 어떤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변화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던 두 가지가 과학혁명과 계몽사상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학혁명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 결국에 과학이랑 관련 있는 거예요. 과학적인 것이 혁명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왕정기 이후에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는데요. 그 와중에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냐? 자연에 대해서 자연 현상을 신의 섭리가 아닌 어떠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옛날에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자, 옛날 사람들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냥 사과가 떨어지나 보다. 사과가 왜 떨어지는가에 대해서 일단 궁금해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사과가 만약에 왜 떨어지는지 궁금했다고 치면 사과가 왜 떨어질까요?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는 원래 익으면 나무에서 떨어지게 신이 그렇게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의문이나 그 원리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뭐다? 과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어떤 사람이 나오냐? 그러한 원리를 분석하고 파악하려고 하는 그러한 법칙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교과서에 여러 명이 등장을 하지만 딱 한 명만 대표적으로 공부를 할게요. 뉴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뭐 뉴턴이 이따가 뭐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 뭐 만유인력의 법칙을 개발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는 뉴턴을 설명하기 위해서 덧붙여진 얘기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죠. 자, 어쨌든 그런 겁니다. 뉴턴은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걸 봤을 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다. 이것은 무슨 자연의 법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탐구 끝에 무엇이다? 그 법칙을 심지어 찾아낸 겁니다.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원리와 규칙이 있고 그 원리와 규칙, 법칙은 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에요. 이거는 자연에 대해서 그냥 세상 뭐 원래 신이 그렇게 만든 거지 라고 하는 사고방식이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뭐 알아냈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과학 시간이나 뭐 수학 시간은 중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 시간에 뭐 그게 어때서? 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역사 시간에 그걸 배우는 이유는 뭐냐? 뉴턴 같이 사람들이 자연에 대해서 어떠한 법칙적으로 사고하는 그 사고 방식이 역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던 겁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본다? 이치에 합당하게, 이치에 맞게 합리적으로 바라보고요.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확립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과학혁명이라고 부를 거예요. 괜찮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절대항정시기 이후에는 과학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사고방식이 유럽에서 유행하게 되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과학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하게 되면서 이제 무엇에 대한 이해가 자연을 뛰어넘어서 인간 사회에 대해서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지금 이 사회를 돌아보니까 이 사회에 불합리한 제도나 불합리한 사회적인 모습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사회를 발전시켜야 된다. 이러한 움직임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계몽사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몽은 어리석은 것을 깨우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뭔가 어리석은 것들이 있다면 거기서 우리가 새롭게 깨어나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사회를 더 나은 쪽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
그것을 우리가 계몽사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교과서에는 로크, 볼테르, 몽테스키우의 루소 같은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로크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로크라고 하는 사람이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인간 사회는 자연이랑 다르게 사회나 정부, 국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왜 생겼을까를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계몽사상이 생기기 전이라면, 과학적 사고방식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전이라면 사람들은 국가, 정부, 사회 왜 생겼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 왕? 그 왕권 신수설. 왕의 권력은 신이 부여한 거 아니야? 신이 만들었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로크는 고민하는 겁니다. 사회랑 정부, 국가? 이런 거 왜 생겼을까? 동물들은 없잖아. 자, 생각해보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만약에 사회나 정부, 국가, 법 이런 것들이 없는 자연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경우에 인간은 자기의 생명, 자기의 자유, 자기의 재산 이런 것들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자연 상태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가 서로의 것을 빼앗고 서로가 더 그냥 무한정 가지려고 하고 힘이 센 사람은 모든 것을 차지하고 그런 무서운 사회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연 상태에 아무것도 없었던 인간들은 자신의 생명과 자유, 재산 같은 것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일종의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끼리 일종의 약속을 한 거예요. 뭐 하기로? 자,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그러지 말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지 말기로 생명과 자유 재산을 잘 지키기로 약속한 것을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 잘 이루기 위해서 정부나 국가 같은 것들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뭐다? 우리 인간 사회의 사회나 정부, 국가는 왜 생겼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일일이 한 명 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진 않았지만 일종의 보이지 않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사회, 정부, 국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괜찮나요? 자,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를 거다? 사회를 계약을 통해서 사회가 만들어졌다. 사회 계약설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에게는 왜 사회, 정부, 국가가 있을까? 자기 자신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더욱더 잘 지키기 위해 자연 상태에서 끊임없이 남과 싸워야 되는 인간이 우리가 직접 계약서에 사인하진 않았지만 일종의 상징적인 계약을 맺었다라고 본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본다? 로크의 사회 계약설이에요. 자,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 볼게요. 자, 모든 인간들은 자기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계약을 맺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계약을 통해서 만든 정부가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존하지 않는다면, 보호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계약 위반이죠. 그럼 인간은 뭐 할 수 있어요? 너 계약 위반이야 라고 하면서 그 국가에 대해서, 그 정부에 대해서 저항하고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무슨 권을 가진다? 국가와 정부에 대해서 저항권을 가진다. 라고 하는 개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왕권 신수설, 왕의 권력을 신이 수여한 거니까 당연히 따라야 된다. 라고 하는 사고방식과는 완전 다른 사고방식이죠. 이게 계몽사상이 정치에 주는 영향이 되겠습니다. 자, 로크의 사회계약설. 좋습니다. 비슷한 거 또 있어요. 한 발짝 더 나아간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크 뒤에 루소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자, 루소의 사회계약론이라고 하는 글을 읽어볼게요.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하다. 하지만 너무나 자유롭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에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자유나 재산을 손쉽게 보장할 수 없다. 더 센 놈이 나타나서 나의 자유나 나의 재산을 강탈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법이나 사회나 이런 게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무엇이다? 사회 계약을 맺는다. 자, 우리 이거 무슨 설? 사회 계약설이죠. 자, 사회를 계약을 통해서 인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계약 당사자인 계약을 통해 구성된 이 국가, 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국가의 주권, 국가의 권력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자, 우린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럴까요?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 주권. 다른 말로는 국가의 주권은 어디 있다? 있을 제 백성민.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주권 재민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자, 마지막 키워드. 결국에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뭐래요? 국가의 통치자는 소수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국민이라는 거예요. 권력을 누가 가져야 한다? 국민이 가져야 한다. 엄청난 개념 아니에요? 그죠? 옛날이랑 완전 분위기 다르죠? 여러분들 그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계약설, 국민주권, 주권재민, 루소의 계몽사상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볼테르나 몽테스키에 같은 사람도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사상들이에요. 자, 보세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다? 국민이 주는 사회에서는 신앙, 언론, 출판 이런 것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권력에 있어서는 국가를 통치하는 권력은 하나로 뭉쳐서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부패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입법, 사법, 행정에 세 가지로 나누어야 된다. 삼권 분립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1학년 때 사회 시간에 배웠죠. 이런 얘기들 다 이 시기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을 이용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낡은 관습 이런 것들 다 부셔버리고 새롭게 발전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 무슨 사상? 계몽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몽 사상은 사회가 발전해 나아가는 정치 사상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시민혁명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절대왕정에서 근대 국민국가로 나아가는 그 사이에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과학혁명과 계몽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과학혁명의 유명한 사람은 뉴턴을 공부했어요. 뉴턴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만들었다. 그 사실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다? 뉴턴같이 생각하는 사람. 세상을 그냥 떨어지나 보다 사과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원리로 굴러가는지 법칙은 무엇인지 분석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유행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러한 영향이 사회에까지 영향을 줘서 계몽사상이 등장하게 되었다. 계몽사상의 유명한 사람 우리가 로크나 루소의 사회계약설 그리고 주권재민 이러한 개념들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미국과 프랑스 혁명 등에 영향을 주게 돼요. 좋습니다.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에 우리는 시민혁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안녕.